부지런히 일하고 꼬박꼬박 절약하는 것만이 불을 부른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이 정작 불을 잡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노력이 아닌 생각의 틀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금빛 생각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불을 끌어당기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생각의 중심을 바꾸는 순간 현실도 순응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마음의 파동이 부의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막연한 상상이 아닌 정신의 구조에 새긴 명백한 설계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설계도를 읽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단순한 생존을 넘어 설득력 있는 창조의 여정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불은 더 이상 먼 목표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신념이 불을 부르는 자기 실현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불을 불러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가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도 결코 운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사고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가진 생각의 질이 곧 삶의 질이 됩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도 그것이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소망은 단지 공허한 바람으로 끝납니다. 결심 없는 욕망은 가난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이 명확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 선언은 반복되고 감정과 연결되고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생각은 실체가 되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은 옳다. 이것이 사고방식의 힘입니다. 록펠러는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마음속에서 부의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 상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를 부의 파동과 동기화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명확한 지시에 반응합니다. 모호한 바람에는 무반응이지만 확신과 반복은 뇌의 회로를 다시 씁니다. 매일의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문장을 되뇌고 있습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언젠가는. 이런 생각은 현실을 밀어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불을 끌어들이는 존재다. 나는 결정했고 움직인다. 내 삶은 이미 풍요 속에 있다. 이 말들이 단순히 예쁜 문장이 아니라 내면의 회로를 바꾸는 마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는 생각에서 자랍니다. 생각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부자가 되는 법을 행동 이전의 생각의 방식에서부터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말이 아닌 반복되는 내면의 말. 당신이 마음속에서 매일 되뇌는 그것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직 반복을 통해 주어진 메시지를 진실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당신이 매일같이 나는 부족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로 펼쳐냅니다. 반대로 나는 성장 중이다. 나는 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말하면 그 역시 믿고 길을 엽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진짜 작동 원리입니다. 단순한 소망이 아닌 감정이 실린 반복적인 명령. 당신의 뇌는 감정을 에너지로 변환하고 그 에너지가 당신의 행동과 분위기,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나폴롱 힐은 말했습니다. 생각은 물질이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배권을 통해 형태를 얻는다. 끌어당김은 신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며 훈련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문장들이 잠재의식 안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어 작동할 때 삶은 다른 주파수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불을 부르는 문장을 만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채우고 반복으로 새겨야 합니다. 당신의 언어는 현실을 이끌어내는 도구입니다. 말은 진동입니다. 감정은 연료입니다. 반복은 구축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당신의 내면은 당신이 원하는 세계와 동일한 진동으로 정렬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더 이상 불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불을 지시하는 존재가 됩니다.
모든 분은 먼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의도는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의 힘은 불분명한 소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방향이 잡히고 문이 열립니다. 첫 번째, 당신이 얻고자 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설정하십시오. 막연한 부자 되고 싶다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3년 안에 순자산 10억 원을 만든다. 구체성이 결정의 힘을 부릅니다. 두 번째, 그 돈을 얻기 위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치를 정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위해 매일 콘텐츠를 만들고 배움을 확장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에너지를 전달할 것이다. 세상은 대가 없는 욕망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는 만큼 받는다는 원리는 보이지 않는 경제의 근간입니다. 세 번째, 그 목표를 실현할 날짜를 정하십시오. 시간은 책임을 만듭니다. 기한이 없는 꿈은 늘 언젠가라는 미래에 갇혀버립니다. 네 번째, 행동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매일 무엇을 할 것인가? 실행 없는 꿈은 망상입니다. 계획은 현실로 향하는 다리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만의 선언문을 쓰십시오. 나는 2028년 7월까지 내 재능을 통해 10억 원의 순자산을 만든다. 나는 매일 꾸준히 실천하며 타인의 삶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움직인다. 이 문장은 당신의 내면 설계도가 됩니다. 여섯 번째, 그 선언문을 하루 2번 아침과 자기 전에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읽을 때는 단순히 읽지 마십시오. 감정과 확신을 담아 말의 진동을 느끼며 외우십시오. 그때 당신의 두뇌는 그 말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6단계는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을 반복할 수 있는 자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반복하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복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불을 끌어옵니다. 믿음은 결과보다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타난 후에 믿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시작되는 용기입니다. 그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도화선이 됩니다. 당신의 뇌는 반복에 의해 구조화됩니다. 반복된 문장, 반복된 감정, 반복된 이미지, 이것이 신념이 되고 결국 내면의 진실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진짜일 필요조차 없습니다. 뇌는 반복되는 말을 진실로 착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의도적으로 믿음을 주입해야 합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풍요를 창조한다.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한다. 이 문장들은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꾸준히 반복하면 뇌는 그 메시지를 안전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마음은 그 신념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감정에서 시작되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은 현실을 바꾸고 그 변화된 현실이 다시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현실은 순환의 고리를 이룹니다. 당신의 믿음이 작고 조심스럽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현실도 그 믿음에 걸맞게 조심스럽고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면에서 먼저 나는 가능하다 고 선언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즉시 그 가능성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그릴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믿음은 과거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패, 상처, 부족함은 오직 당신이 붙잡고 있는 기억일 뿐입니다. 믿음은 기억이 아니라 창조를 근거로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두뇌는 어떤 신념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그 신념은 당신을 확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두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내면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당신의 부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강력합니다. 당신이 결심하려 할 때 그 목소리는 속삭입니다. 안 될 거야. 너는 부족해. 이건 위험해. 이 속삭임은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것은 단지 훈련되지 않은 과거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생각의 습관이다. 그 습관은 훈련을 통해 지워질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움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재훈련되는 감정입니다. 가장 흔한 두려움은 3가지입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는 수천 년간 인간의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은 행동입니다. 행동은 감정을 밀어냅니다. 결단은 주저함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반복은 두려움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단 하나의 행동을 하십시오. 작은 전화 한 통, 계획된 글 한 줄, 아침에 선언 한 번. 이 작은 행동이 뇌의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당신이 가만히 있을 때 두려움은 자랍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당신이 반복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존재하지만 그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당신의 도약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감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열정이 있었다. 그녀는 영감을 받았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성공은 반복이다. 부는 습관이다. 당신의 두뇌는 습관에 지배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잠들기 전 되뇌는 문장, 당신이 자주 말하는 단어, 자주 떠올리는 이미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결정하고 그 내면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훈련합니다. 말을 훈련하고 행동을 훈련하고 감정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합니다. 나폴롱 힐은 말합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것은 곧 당신이 된다. 당신이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한다면 그 생각은 자라나 당신의 말이 되고 그 말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운명이 됩니다. 습관은 마치 눈길 위의 발자국과 같습니다. 처음엔 얕지만 계속 걸으면 길이 됩니다. 당신의 반복이 쌓이면 그것은 하나의 경로가 되어 뇌는 저항 없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부의 사람들은 영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듭니다. 아침 루틴, 감정 조절법, 말의 사용 습관, 계획 세우기. 그들은 삶을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문장, 하루에 한 행동, 하루에 한 선택. 이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결단은 뿌리입니다. 그러나 행동만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렬한 목적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목적은 단지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배워야, 더 준비돼야, 더 완벽해져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나폴롱 힐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성공은 빠른 결단과 꾸준한 실행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결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동은 수정할 수 있지만 머뭇거림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행동은 내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두뇌는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중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점차 두려움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동은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그 에너지가 사람을 끌어오고 기회를 당기고 환경을 흔듭니다. 또한 마스터마인드의 힘을 잊지 마십시오. 나폴롱 힐은 이 개념을 부의 필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당신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서로의 책임을 공유하고 에너지를 확장시키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혼자는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 더 멀리 갑니다. 매일 작은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한 줄을 쓰고 한 사람에게 말하고 하루를 설계하십시오. 부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부는 움직이는 자의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느낍니까? 가난한 사람은 단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부를 가질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 통장 장어와 관계없이 자신의 내면에서 이미 풍요를 허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가치 있다고 느낀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대로 당신을 대할 뿐입니다. 자기 이미지는 뇌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취급하는 방식, 스스로에게 말하는 어조,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에너지와 결정을 형성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돈보다 먼저 태도를 갖춥니다. 그는 돈보다 먼저 말투를 바꿉니다. 그는 돈보다 먼저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바꿉니다. 나폴롱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공자가 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성공자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허세가 아닙니다. 이는 훈련된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매일 되뇌는 말은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은 당신의 뇌에 나는 부족하다는 신호를 심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반복할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부의 사람이다. 나는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다. 나는 이미 가치 있다. 이 문장들은 점점 당신의 기본 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외부 현실을 창조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표정, 말투, 결단력,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느냐가 결국 당신이 누구로 살아갈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부는 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삶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마음속에 씨앗을 심는 법, 그 씨앗의 감정과 반복을 더해 뿌리 내리게 하는 법, 두려움을 넘어 행동으로 나아가는 법, 그리고 자기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법.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은 세상을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타인을 비난하며 그 안에 묶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느끼고, 그리고 지금 변화하기로. 나폴롱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의지를 지닌 자의 권리이며 무지로부터 깨어난 자의 책임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 여정을 따라왔다면 당신은 더 이상 무지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깨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이 지혜를 일상 속에 심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당신의 말은 어떤 에너지를 담고 있는가? 당신의 결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는 꿈꾸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부는 매일 깨어나는 자의 것입니다. 당신은 리더로 태어났습니다. 단지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나누는 존재로.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미래는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래는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